여러분 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의 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저번에 자료 해석 유형별로 다뤘을 때 첫 번째 시간이었죠. 실수 단일 자료,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실제로 여러분이 자료 해석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이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이러한 식의 공부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제 설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0년 민경 가책형 3번 문항입니다.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발문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자, 옳은 거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 확인하는 거고요. 제대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 학기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생 유형, 장학금 유형. 자, 장학생 수만 보면 돼요. 그리고 매 학기별로 쭉 진행이 될 때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한, 매 학기 증가하는 유형이 있는지 보는 건데, 자, A는 어떻습니까? 112에서 106 감소했으니까 이미 A는 탈락이고요. B는 어때요? 22, 26 얘는 증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21로 감소하니까 B도 안 되죠. C는 어떻습니까? 66, 70 증가, 79 증가, 103 증가했는데 마지막 학기 가니까 122로 137에서 122로 감소를 했어요. C도 안 되네요. D는 543, 542 이미 감소했으니까 안 되고요. E는 2004, 1963 감소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장학생 수가 증가하는 장학금 유형은 한 개입니까? 아니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니은 2018년 1학기에 비해서 2018년 2학기. 자, 2018년 1학기와 2학기를 비교를 합니다.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모두 증가하는 거. 장학생 수가 증가도 해야 되고 장학금 총액도 증가를 해야 돼요. 그 유형이 4개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장학생 수 A부터 보죠. 장학생 수는 112로 증가하고요. 총액은 391에서 404로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21, 20 안 되죠. 79, 103 증가했어요. 273에서 355 증가했습니다. A랑 C랑 일단 됐고요. D 555에서 687로 증가, 989에서 1200, 1000 넘었으니까 증가, 얘도 됩니다. E 1888, 2000 증가했죠. 2025, 220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A, C, D, E가 증가했습니다. 모두 증가한 건 4개가 됩니다. E는 맞습니다. 자, 디귿번. 자, 19년 2학기 1인당 장학금이에요. 2019년도 2학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게 B다. 그러면 기준이 일단 B예요. B를 먼저 여러분은 계산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를 먼저 보죠. 분수로 바꾸면은 20분의 70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10 단위로 끊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자, 2분의 7은 얼마예요? B는 3.5입니다. 즉 분자가 분모보다 3배, 3.5배 더 큰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거는 이 1인당 장학금이 가장 많은 거, 이 배율 관계가 가장 큰 거, 요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3.5배인데 3.5배를 넘는 게 있는지 요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보면요, D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배도 안 되기 때문에 B보다는 작고요. 얘는 1점 몇 배죠? 2배도 안 되죠? 그래서 D랑 E는 제외를 시킬 거예요. 그다음 남은 게 이제 A와 C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A 한번 볼게요. 일단은 자, 한 번, 2번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자료 해석은 알고 계시는데 연습이 어느 정도 아직 많이 안 올라오신 분들이 하는 방법 먼저 하겠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104분의 372예요. 그러면 원하는 건 이게 3.5배보다 크냐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니까 104를 3배 하면 얼마입니까?
312입니다. 그리고 0.5배라는 건 분수로 바꿔버리면 2분의 1, 즉 절반이니까 52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104에 1을 2로 나눠준 값, 따라서 364가 됩니다. 364보다 분자 372가 더 크죠. 따라서 A가 B보다 배열 관계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장학금 유형이 B라고 한 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분수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일단 써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자, B는 20명이었고요. A는 104명입니다. 요게 대략 몇 배입니까? 5배 정도 돼요. 즉 분자는 5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분모는 70에서 372가 돼요. 5배 하면 350인데, 즉 분자가 증가한 것보다 분모가 증가한 게 좀 더 클 거예요. 350보다 22만큼이 더 크고 얘는 100에서 4만큼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주면은 이 분모가 더 크게 증가한 겁니다. 즉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분수값을 따져주면은 왼쪽보다 오른쪽 수가 크다, 이렇게 나중에 판단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B보다는 A 값이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2분의 1이라는 수가 있어요. 100%, 즉 2배 증가했다고 합시다. 분자 분모 모두 2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4분의 2가 됐어요. 이 두 개 값은 어때요? 서로 동일하죠.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이 서로 동일했다면 그 값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모는 2배 증가했고요. 얘는 50%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분모는 그래서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3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이 커요? 3분의 2가 커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3분의 2가 더 크죠. 얘는 50%고요. 얘는 한 66.6666%가 됩니다.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컸기 때문에, 분자의 증가율이 컸기 때문에 분자값이 훨씬 더 크게 상대적으로 분모값보다 분자값이 더 크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수 구조는 그렇잖아요.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분자는 크면 클수록 그 분수값은 크다가 분수 구조가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자료 해석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죠. 이번에는 분자가 더 작게 증가하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이때는 숫자가 좀 그러니까, 자, 3분의 2라고 할게요. 분자 50% 증가하고요. 이번엔 분모가 더 크게 증가합니다. 100%. 즉 2배가 된다는 얘기죠. 2배가 되면 얘는 6분의, 분자는 3이 됩니다. 3분의 2가 커요? 6분의 3이 커요? 그렇죠. 3분의 2가 큽니다. 자, 이것도 바꿔 얘기하면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어때요? 작았죠. 이게 더 작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분모가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분수값은 당연히 분자값이 작고 분모가 크면 클수록 그 값은 작아지니까, 따라서 원래인 3분의 2, 이 값이 더 큰 값이 된다. 이거를 이용하는 게 자료 해석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향후에 가져야 될 생각은 이거예요. 아, 분모 20에서 104, 5배. 근데 얘는 5배보다 훨씬 커. 분자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아, A, B보다는 A가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까 남았던 게 C였죠. C를 같은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분모 20에서 122로 몇 배? 6배보다 크게 증가했어. 근데 분자값은 어때요? 70에서 419가 됩니다. 6배 하면 6, 7에 42에서 420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419밖에 안 돼요. 얘는 6배보다 작네.
분모는 6배보다 크게, 분자는 6배보다 작게, 분자의 증가율이 분모의 증가율보다 작았다. 즉 분모가 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분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 분모값이 더 크다. 따라서 분수값은 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수값은 더 작으니까 C보다는 B가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리을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이 장학금 유형에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 자, 이를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건 2019년 1학기입니다. 2019년 1학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니까 장학생 수는 2188이고 장학금 총액은 2379예요. 2188보다 장학생 수가 더 컸던 해가 있나요? 2004, 1963, 2060, 1760 없어요. 1학기가 가장 컸죠. 그 다음에 장학금 총액 2379보다 컸던 해가 있나요? 보죠. 2100 작고요. 작아요. 2025 작습니다. 2023도 작아요. 1904도 작죠. 2379가 가장 크다. 따라서 장학생 수와 장학금 총액이 가장 많은 학기는 2019년 1학기다. 요거는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여러분한테 실제로 자료 해석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